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항상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리뷰를 했었는데, 자료를 만들고 이제 최초로 온로드 도로 위에서 영상을 한번 찍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 리뷰를 할 생각을 했냐 하면, 바로 여기 써있다시피 마세라티 르반떼를 제가 공짜로 2박 3일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어떻게 마세라티 르반떼 1억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를 2박 3일 동안 공짜로 받았느냐? 물론 제가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7월 20일 날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이제 여름 휴가를 즐기러 1박 2일로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풀파티 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간 날이 또 풀파티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풀파티 한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파티를 한 걸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저쪽 메인 부스 뒤편에서 마세라티 그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마세라티다 하고 사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이제 옆에 또 모델분들이 계시길래, 물론 여자 말고 남자 모델 두 분이 있었어요. 남자 모델 두 분이랑 마세라티 앞에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면은 이제 마세라티 타투를 해준다 그래서 마세라티 타투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찍고 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서 타투를 제공을 받았는데, 이제 시승 응모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되겠어 하고 그냥 써보라길래 한번 썼어요. 쓰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다고. 오, 대박!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기블리와 르반떼 중에 어떤 거 타보시겠어요? 그래서 기블리는 예전에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타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나 르반떼를 타보고 싶다. 마세라티에서 최초로 만든 SUV인 르반떼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르반떼를 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르반떼가 딱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르반떼를 이제 받게 된 기념으로 한번 온로드해서 나도 다른 분들처럼 한번 차에서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제가 찍어봤는데요. 3일간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전주로 목적지를 정했어요. 장거리 운전도 해보고 싶었고 전주에서 좀 멋진 사진도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전주로 목적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갔다 오는 동안 이렇게 차 안에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면서 느낀 부분은, 종합적인 느낌은 일단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전 100점을 주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크게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일단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독일 3사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뛰어난 편입니다. 프론트 뷰를 보면 이제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그 삼지창 엠블럼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 이 세로형 그릴이 아주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르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정말 커요. 그릴이 차도 크기 때문에 그릴도 크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엠블럼을 보면 그란투리스모나 다른 모델보다 그 엠블럼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엠블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벤츠도 레이더가 있는 차량들은 삼각별이 이제 각인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마세라티 지금 르반떼 시승 차량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르반떼 디젤 차량 그란스포츠 모델에도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혹은 막힌 길에서 주행할 때 이제 핸들 조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본 결과 핸들 조향은 안 되고, 이제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속도 조절, 그리고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돼서 굉장히 이제 막힌 길 혹은 정체가 심한 길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세라티도 이렇게 그런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각지대 어시스트나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승하면서도 한번 전방 추돌 어시스트를 경험했는데, 앞에 렉스턴이 갑자기 정차를 하니까 이 차량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계기판에 브레이크 하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청각적인 신호를 주더라고요. 완전 정지하는 건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는 안 갔는데 전방 추돌 방지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 크지만 주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처음 딱 탔을 때 약간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차가 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 차가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5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차고요. 거기다 SUV니까 전고도 높고, 이 차가 소렌토나 뭐 투싼이나 그런 차들보다 더 높아요. 같이 옆에 지나가면은 제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방금 티볼리가 옆에 지나갔는데 굉장히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또 라디에이터 그릴 이외에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능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야도 굉장히 밝고, 그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라고 해서 뭐 마세라티에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야간에 제가 고속 주행을 했었는데 야간에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를 켜놓고 주행하니까 또 어두운 곳에서는 켜지고 또 앞차가 오면 다시 꺼졌다가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하게 운전자를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운전할 때 굉장히 정말 시야 그런 불편함 없이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구간이 좀 많았는데 불편함 없이 굉장히 편하게 야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유려한 쿠페 라인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필러 쪽에 마세라티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차가 마세라티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보면 이 차의 특징은 또 전 4개의 도어가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SUV에서는 사실 보기가 힘든 방식이에요. 거의 다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마세라티는 현재 전 차종이 프레임리스 도어고요. 이게 아무래도 마세라티가 만든 최초의 SUV다 보니까 그런 마세라티다운 생각과 그런 생각을 그대로 차에 이입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자나 이제 실오너가 굉장히 만족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SUV가 아닌 마세라티가 만든 스포츠성을 띤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곳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어뷰 보기 전에 리어 커터뷰를 보면은 제가 가장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리어 휀더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사이드 미러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리어뷰에서 볼 경우에는 리어 휀더가 굉장히 빵빵해요. 정말 포르쉐 911 4S처럼 리어 휀더가 정말 두툼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계속 사이드 미러로 리어 휀더의 볼륨감을 확인할 때마다 굉장히 그 말벅지의 그 뭔가 새끈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뷰는 또한 그 듀얼 트윈 머플러가 적용돼 있어서 훨씬 더 스포티함을 가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달리기에 적합하고 예사가 아니라는 것을 또 트윈 쿼드 머플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뷰가 별로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리어뷰도 충분히 뭐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앞부분이 또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리어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앞이랑 뒤랑 조합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일 동안 주행하면서 한 번도 디자인으로 별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차는 시승차는 지금 블랙과 레드 그리고 그란 스포츠 옵션이라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최고급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눌러보면 또 단단해요. 그래서 와, 이게 이탈리안 감성이구나, 이게 이태리 감성이구나 라는 느낌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독일 차들 중에서는 뭐 프리미엄 나파 정도 가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박음질이나 마감도 크게 눈에 띄는 그런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말 고급차의 느낌이 나요. 확실히 뭐 독일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딱 보면 가운데 센터 패시아 상단에
그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날로그 시계가 주는 그런 무게감과 그런 클래식함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세라티의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하고 시인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좌우측에 속도계와 RPM 게이지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글화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마세라티도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서 주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계기판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차의 구동력이라든지 현재 주행 속도, 그리고 남아있는 연료량, 그리고 서스펜션의 높낮이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비, 실시간 연비도 체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마세라티 르반떼에는 전 차종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트림을 선택하시더라도 에어매틱의 편안한 승차감 경험하실 수가 있고,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또 일반 모드에서는 정말 편안하게끔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포츠나 스포츠 댐핑 모드에서는 또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전혀 그런 좀 느끼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 그리고 스카이훅 시스템이라는 또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어서 마세라티에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여러모로 운전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은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 하면 높아지고, 또 스포츠나 스포츠 댐핑 서스펜션 사용하면 또 차고는 낮아지고, 또 자동적으로 높아져 있어도 고속 주행하면 자동으로 또 서스펜션은 낮아집니다. 하나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스타렉스 정도 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해주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운전하는데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벤츠처럼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이드에 삼각형이 반짝반짝 거리는 정도의 사각지대 어시스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핸들림이 굉장히 커요. 거의 제 손 쫙 펴서 이렇게 두 뼘 정도 되는 핸들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 다 이렇게 두 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림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요즘 차들은 이렇게 크게 안 만드는데 이게 좀 독특하면서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또 이게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또 3시, 9시 부분에는 타공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립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 핸들 뒤편에는 또 패들 시프트가 길고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의 명성에 맞게끔 스포츠성을 띠고 있는 그런 차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게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넓고 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써보니까 응답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포르쉐나 AMG 다른 모델처럼 이게 SUV 디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패들 시프트와의 직결성이나 그런 응답성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나 이제 스포츠 댐핑 압력 모드에 놔도 그렇게 썩 패들 시프트가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노멀 모드로 놓으면 그 마세라티에서 기대했던 그런 가속감이 잘 안 나와요. 변속이 약간 좀 무디고 더딘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 밟았을 때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스포츠나 이제 스포츠 댐핑 모드에 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마세라티다운 그런 또 성능이 나옵니다. 밟으면 곧바로 응답성이 빠르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차가 제로백이 6.9초, 마력 275마력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체감상 300마력이 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디젤 토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가속력에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다만 트랜스미션이 조금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마세라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배기음이잖아요. 배기음이 그렇게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대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쪽 우퍼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사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세라티에서 이게 기대했던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소리는 작고요. 굉장히 낮고 그런 중저음의 그런 소리인데 조금 생각보다 소리가 작아요. 그 더 큰 소리를 원하면 르반떼 S나 GTS로 가면 훨씬 더 큰 소리가 나겠죠.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정말 마세라티에서 기대했던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배기 사운드는 그렇게 크거나 막 우악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배기 사운드보다는 뭐 연비 효율이나 그런 다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게 르반떼 디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전주까지 주로 고속도로를 탔지만 뭐 평균 연비는 11.4 정도가 나왔어요. 이제 2톤이 넘고 4륜구동 모델이 두 자릿수가 나와준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연비인데, 이제 뭐 시내 주행 했을 때는 한 6에서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연비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인 연비는 9.5인데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트릭 컴퓨터에 보면 1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10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인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여러 브랜드 그런 느낌이나, 사실 마세라티랑 연비를 놓고 보면 좀 잘 안 어울려요. 마세라티가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디젤도 만들던 차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면 충분히 감안하고 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랑 여러가지 모드를 또 병행하면서 썼기 때문에 약간 좀 연비가 좀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보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뉴얼도 있지만 매뉴얼을 빼고 아이스, 스포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는 뭐 사실 이 차로 그렇게 오프로드를 갈 것 같진 않아요. 마세라티는 사실 온로드의 그런 스포츠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 모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고를 높여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또 전고 높이는 버튼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전고를 2단계로 높이고 2단계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한 번만 누르면 스포츠 모드 켜짐이라고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스포츠 서스펜션이 활성화됩니다. 이 모드를 켜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기, 물론 인위적이긴 하지만 배기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고, 고속 주행 중에는 따로 서스펜션 조작이 안 돼요. 근데 뭐 정차했을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낮추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스라는 마세라티에만 있는 모드예요. 다른 브랜드에는 아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마세라티에서만 아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스라는 모드는 Increased Control and Efficiency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의 예를 들면 이제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RPM을 거의 2000rpm 이상 쓰지 않습니다. 2000rpm 이하로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엔진 회전수를 적게 가져가면서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모드고요. 그래서 써보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연비 주행하거나 차가 막힐 때 사용하면 굉장히 또 편리한 기능입니다.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트예요. 시트가 디자인도 정말 멋지고 새끈하지만 이제 장거리를 운전해본 결과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한 부분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고, 일단 만져보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정말 부드럽고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정말 고급 소파, 고급 카우치에 앉아있는 느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체가 일단 만족스러워요. 3일간 주행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마세라티 르반떼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고요. 사실 마세라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과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직접 타보면 조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 타면서 여러가지 느낀 부분을 리뷰를 통해서 담아봤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일단 단점은 미션, 변속 자체의 느낌이 좀 더디고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세라티라는 그런 스포츠카 브랜드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금 답답한 그런 트랜스미션의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 위의 부분은 모두 다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차가 생각보다 훨씬 굉장히 크다라는 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르반떼에 대한 좋은 기억을 또 제 개인적으로 또 기억을 하고 추억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여러분들께도 르반떼에 대한 차량을 소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온로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찍었던 온로드 영상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리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세라티 최초의 SUV 르반떼에 대한 온로드 리뷰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또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